네, 동상이몽 돌직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7월 증시 하반기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와 함께 특징주들 그리고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장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또 더 반갑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11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게 있죠? 신흥 면세점 선정자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호텔신라에 일단 힘이 더 실린 모습이고 신세계나 현대산업, 서부 T&D라든지 SK네트워크스까지도 줄줄이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 종목군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런 관련 종목들 또 추경까지 만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상승은 뒷받침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장 자체는 사실보다는 가능성에 수급이 모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면세점은 근래에 사실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될 만큼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동네 마트 같은 현금 창출력을 보여줬고요. 향후 큰 이변이 없는 한 중국 관광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소매 유통 사업자들은 계약 기간이 향후 5년간 성장 동력을 여기서 찾으려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요즘 이제 어디가 선정이 될 것이다 답을 정해놓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주가가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주식은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야 한다는 격언처럼 오히려 발표가 되고 나면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기업군에서는 강남과 강북에 좀 분산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대신 강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북에는 중소 중견업자를 추가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허전한 용산의 기존 노하우와 완벽한 주차 시설을 보유한 호텔신라와 현대산업이냐 또 대한민국 최초의 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의 남대문 상권 회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냐 또 랜드마크 63빌딩을 무기로 삼고 있는 한화냐 또 동대문 쇼핑 클러스터를 명분으로 내세운 SK와 롯데냐 또 강남 스타일의 현대백화점이냐 김 의원님께서는 어디가 될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호텔신라 하고요. 그리고 하나투어. 중소형주 쪽에서는 하나투어 그리고 나머지 대형 기업은 아마 신세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 이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다 아시겠지만 2분기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군들 넓게 보면 유진 기업까지 전부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다시 다 고점을 돌파하거나 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 발견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팀장님께서 의견 비슷하실 것 같은데 발표되기 전 정도까지는 아마 다음 주 초반이나 중반 정도까지는 이들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막상 발표되고 나면 뜨뜻미지근하게 식어버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요. 장기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당된 종목에 대해서 조정식 매수 관점이 맞는데 다만 2분기 실적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충격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당분간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관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실현한 이후에는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 조정 이후에 매수하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표가 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려면 개별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종목이 있다면 하나 꼽아주시죠. 그 전에 이제 저는 김 의원께서 좀 얼마 부리실 줄 알았는데 또 용감하게 어떤 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살짝 꼬리를 좀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정은 기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군에서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이제 신세계와 호텔신라와 현대산업 또 현대백화점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중소 중견군에서는 우리 김 의원과는 조금 의견이 갈렸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노하우가 있고 위치적 이점을 갖고 있는 파라다이스로 좀 압축을 해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파라다이스를 또 꺼내는 이유는 저의 달고 다른 카드이기도 하지만 이미 다른 종목들은 기대감에 30% 40% 올라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반대로 불과 3주 전에 비해서 30% 하락해 있는 점을 좀 착안을 했고 또 상대적으로 매수가 어렵지 않다라는 점에 기인을 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내방객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만큼 실적이 주가 하락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이고 게다가 이제 만성 질환처럼 괴롭히는 점이 있죠. 중국의 카지노 규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1분기 실적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면세점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주가 회복 속도는 상당히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요. 만에 하나 탈락을 하더라도 이미 반영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는 충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파라다이스를 최소 선저로 좀 꼽아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싸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25,000원까지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얼마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지 그 두꺼운 연 이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하나 종목 콕 집어주시죠. 네, 뭐 단기적으로는 선정되더라도 전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신세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신세계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신세계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유통망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느 쪽으로 중심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신세계가 인터넷몰 연다고 해서 국내에서 인터파크를 누르고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뭐 알리바바나 이런 업체들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신세계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지자체랑 연합한다든지 아니면 건설회사랑 연합해서 일종의 이제 그 로드를 만든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백화점 하나 지으면 땡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뭐 신세계 그 영등포 지역의 타임스퀘어 같은 것들을 만든 것처럼 그 지역의 상권과 결부지어서 일종의 이제 타운을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그 타운 개발 자체가 앞으로 저성장 구간에서는 분명히 부동산 가치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고 향후 그 지역 활성화만 잘 된다면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사업군으로 움직이는 것이 미리 선반영된 게 저는 신세계건설의 급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세계도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저는 뭐 해당 기업들 중에서는 호텔신라가 대장주이나 밸류에이션 부담감 때문에 저는 뭐 신세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민 팀장님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김종우 위원님께서는 신세계를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행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여파가 좀 줄어드는 걸까요? 여행, 항공주들 다시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반등이다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가 짙다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약간은 뭐 반등, 기술적 반등이 성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3분기 이제 실적이 성수기니까 좋아지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과연 작년 그리고 가장 좋았던 실적만큼 좋아질 수 있을지는 아직 조금 불분명하고요.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2분기 실적 타격이 가셔야 되는 구간에서 이걸 반영하지 않고 그냥 갈 거냐, 실적 타격이 다 반영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항공주들은 이제 유가 연동하게 되는데 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갈 거냐? 그 부분도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는 하락분을 이제 충분히 반영한 만큼 유가의 하락과 관련돼서 다시 40달러를 하향 이탈하지 않는 이상 크게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 항공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만 즐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조금 김종현 의원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최근 하락은 뭐 당연한 이치였고요. 네. 최근 반등도 결국 이만하면 됐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조금 심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행주, 항공주 20%, 30%씩 조정을 보였는데요. 여행 수요 감소와 또 그만큼의 매출 감소, 실적 감소는 충분히 주가에 이제 녹여냈다라는 점이죠. 최근 인바운드 수요는 급감을 했지만 정작 아웃바운드 수요는 뭐 바글바글 할 정도로 상당히 늘어난 점이 있고 또 점점 다양해진 개별 수요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그만큼 다양한 여행 패키지 상품이 출시되어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또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수준의 조정은 나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반등이고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될지 아니면은 추세적인 반등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세는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두 분께서 유망주를 많이 꼽아주셨는데 팀장님께서 꼽아주신 종목들이 있죠. 물론 파라다이스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SK케미칼이라든지 동아이스티까지도 줄줄이 급등세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인 전략도 제시해 주셔야겠는데요. 네, 뭐 종목 할 때마다 정말 뭐 살을 모르게 하는 것처럼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 주가가 좋아서 뭐 회심의 미소를 좀 짓고 있는데 네. 현 주가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현 시장의 탑 티어, 즉 주도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 티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종목이고 어느 정도의 하락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주도주의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승세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좀 신규 매수는 자제,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것으로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이스티와 SK케미칼 모두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쯤에서 차익 실현해도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매수하려고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떤 종목 사보면 좋을까요? 그 아까 제가 이 시간 전에 핀테크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핀테크 관련도 중에서 뭐 대부분 뭐 키움증권, 뭐 다우기술, 다음카카오 뭐 이런 것들을 찾으시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이스정보통신을 평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최대 신용평가 업체인데요.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 송금 서비스, 결제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해외 쪽의 움직임을 보시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나 P2P 대출 사이트가 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정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용정보의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것이고 그 신용정보의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주가 자체가 워낙 높아서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뭐 물릴 가능성이 높겠지만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보안주가 국내 시장에선 가장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신용평가 자체는 외국 업체가 들었다고 해서 당장 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메리트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한가요? 예, 뭐 저도 요즘에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심 보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뭐 시총 6천억 수준의 이제 핀테크, 뭐 인터넷 전문은행 대표 종목이고요. 기관의 사랑을 꾸준히 지금 받아왔거든요. 사실상 지금 시세는 기관이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기관의 강한 수급이 좀 주목되는 종목이고요.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추경에 관련돼서 그런 이제 모멘텀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모멘텀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과연 기대감이 선반영됐느냐 이것들 좀 봐야 될 건데 과연 외국인 매도세와 기관의 매수세의 시속 게임을 보면서 수급을 체크하시는 이런 매매 행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굿모닝 마케터즈 1부 인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정경민 팀장, 김정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